불멸의 삶이 정말 실제로 가능할까? 사실 지금 기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수년 내에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영역의 인간 지능 활동이 대체되는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기술과 기술로 인한 사회 영향을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특이점은 우리가 기울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래프상의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학에서의 특이점은 우리가 물리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지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인간의 능력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 발전의 그 시점, 바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스탠포드 대학의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것을 좀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인간의 평균적인 능력의 약 59%까지 추론 능력이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분야, 경영, 경제 혹은 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이런 영역은요. 거의 80% 수준까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따라왔다라고 실험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말은 인간의 능력의 60에서 80%까지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정도로 인공지능이 따라오고 있다. 저는 수년 내에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영역의 인간 지능 활동이 대체되는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좀 즐겨 봤었는데요. 그 만화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심오한 만화였어요. 인간의 어떤 문명을 지키려는 사람과 기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불멸의 삶을 가져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또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이 기계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정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만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만화에서 얘기되는 그 우리의 정말 불멸의 삶이 정말 실제로 가능할까? 사실 지금 기술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실제로 한 20년 정도 이 파이프라인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다양한 인력들과 거대한 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업체 앱사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AI를 활용해서 신약 생성을 하는 이 플랫폼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인간이 하면 한 5, 6년 걸리던 것을 AI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6주 만에 완성을 하기도 했고요. 평균적으로 1년, 2년 만에 이 신약의 이 가능성을 발견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장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주지 않을까, AI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인류 발전 방향일까? 여기 대해서는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22세기 기계가 인간을 양육하는 시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설정이죠. 근데 그 주인공 네오가 마지막에 이제 빨간 약이나 파란 약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 빨간 약을 선택하면은 이것이 이제 기계로 인해 인간이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다양한 고민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 파란 약을 선택하면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인간이 양육되고 이끌어진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인간 모두의 어떤 판단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이 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또 여러 기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어떤 시대가 있기도 했었죠. 바로 지금 인공지능 분야가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AI 아실로마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발표하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통제해야 한다. AI가 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만 문제는
이런 원칙이 발표된 지금 이제 7년이 지났는데요.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이 원칙들이 깨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AI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또 뭐 저작권 이슈라든지 또 AI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이슈라든지 또 기존 이런 산업 질서를 해치는 부분이라든지 AI 학습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 이런 사례들도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인간이 이런 원칙과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이 AI 기술을 바라봐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이제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50년대가 되면은 약 5%의 인간만이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작곡하는 AI, 글을 쓰는 소설가 AI, 인간의 역할들이 AI로 대체되는 거,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